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10월 6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미국의 주요 지수들 잠깐 살펴보고요. AMD 주가가 20% 이상 급등됐다는 얘기, 코메리카 주가는 10% 이상 급등됐고요. 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누고요.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러셀 2000 지수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고요. 석유 가격, 그다음에 금값 얘기하고 오늘 주목해야 할 10가지 주요 이슈도 얘기하고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일정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S&P 500 지수 큰 변동 없었던 반면 나스닥 종합 지수는 AMD 주가가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소식에 급등하면서 상승했고요. AMD는 컴퓨터용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AMD Advanced Micro Device의 머리 글자죠. 자, 광범위한 시장 지수인 S&P 500은 0.2% 소폭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홈디포와 버라이전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아 250포인트, 즉 0.5% 하락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바로 밑에가 석유 가격, 그 다음에 금 가격, 그 다음이 암호화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AMD 주가가 20% 이상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이는 샘 알트먼이 이끄는 AI 기업 오픈 AI와의 계약 소식 때문입니다. 오픈 AI, 바로 챗GPT 만든 회사죠. 이번 계약에 따라서 오픈 AI는 여러 차수의 워런트를 통해, 즉 다시 말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을 통해서 AMD의 지분 최대 10%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 출시될 특정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AMD의 주요 경쟁사인 엔비디아는 이 소식 이후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한편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미국의 중견 금융 서비스 회사 코메리카의 주가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피프스 서드 뱅크오프가 코메리카를 109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자산 기준 미국 내 아홉 번째로 큰 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지역은행들 주식 여러 개를 한데 묶어서 만든 펀드인 SPDR, S&P 지역은행 ETF도 은행 업계에서 추가적인 인수합병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인 인수합병, M&A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물 쪽 투자 심리, 애니멀 스피릿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2주째 이어지고 있는 미 정부 셧다운, 내지는 일시적 폐쇄에 대해 우려를 대체로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의회가 정부 예산안 합의에 다시 실패하면서 정부는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인데 이로 인해 원래 지난 금요일 공개 예정이었던 9월 고용보고서 등 핵심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재 주식시장은 정부 셧다운보다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과 추가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은 정부 셧다운을 워싱턴의 잡음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 셧다운이 과거에는 며칠 만에 끝났지만 이제는 몇 주씩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셧다운으로 인해 시장이 눈에 띄게 조정될 경우 투자자들의 프라임 데이, 즉 매수 기회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셧다운과 노동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S&P는 연말까지 7천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한편 경제 데이터 공백에도 이번 주에는 여러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고요. 목요일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우측에 계시죠. 연설할 예정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근 5주 중 4주 동안 상승세를 기록했고 각각 1.1%와 1.3% 상승했고요. 다우지수도 최근 4주 중 3주 상승하며 1.1% 올랐습니다. 자, 한편 러셀 2000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3대 주요 지수만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러셀 2000은 4대 주요 지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중소형주입니다. 스몰 캡 스탁스로 구성된 주가 지수입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3,000개 기업을 설정합니다. 3,000개 기업. 그 중에서 하위 2,000개 기업을 만든 지수예요. 그래서 러셀 2000인데 즉 대형주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S&P 500이 대형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형 회사들의 성과를 보이는 반면에 러셀 2000은 미국 경제의 내수 경기와 중소기업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온 건데요. 그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오전 거래에서 약 1% 상승하며 2500선을 돌파해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형주 중심의 스몰캡 인덱스는 최근 6개월 동안 약 37% 상승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12%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석유 가격하고 금값 잠깐만 얘기하면요. 오페크 플러스가 예상보다 적은 규모로 11월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국제 유가가 약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금값을 보면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아운스당 3,90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할 10가지 주요 이슈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Advanced Micro Device AMD의 주가는 25%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핍스 서드가 코메디카를 인수한 얘기 조금 전에 드렸었죠. 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AMD의 호재와 은행 간 인수 합병 덕으로 이번 주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셧다운, 즉 부분 폐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뉴스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셧다운 문제는 주목해야 할 3대 이슈 중 하나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AI 관련 강세장 얘기입니다. 이 AI 관련 주식들의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는데요. 이런 조언도 들어와 있네요. 시장이 아무리 매직처럼 마법처럼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여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즉 이익이 났을 때 일부는 팔아서 돈을 확보하는 중요성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쉑쉑버거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했습니다. 파파존스와 스윗그린도 모두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 세 회사 모두 목표 주가를 인하했습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거시경제 환경은 소득이 높은 고객층을 둔 풀 서비스 레스토랑에 더 유리하다고 분석합니다. 즉 생활비가 올라서 돈이 적은 사람들은 외식을 줄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여전히 식당에 여유롭게 가기 때문에 그런 그냥 일반 레스토랑들이 상대적으로 더 현재 상태에서는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린데라는 회사에 주목하라는 얘기죠. 린데, LINDE.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가스와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가스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린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산소, 질소, 수소 등의 가스를 공급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수소 솔루션 등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약합니다. 그래서 이 린데를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430달러에서 5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트레이드 데스크 얘기입니다. 웰스파르고 은행에서 디지털 광고 기술 기업 트레이드 데스크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주가는 8월 8일 실적 발표 이후 34% 급락한 뒤 안정세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여덟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입니다. 웰스파르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애저 클라우드 부문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ZURE, 애저 클라우드. 이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포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아홉 번째로 셔윈 윌리엄스, 바로 페인트 제조사의 목표 주가를 시티그룹에서 상향 조정한 이야기고요. 자, 열 번째로 제네락, 바클레이즈는 제네락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약한 폭풍 시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네락은 북미 시장의 선도적인 전력 발전과 에너지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정전시 비상 전력을 제공하는 주택용 비상 발전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가정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허리케인이 감소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정도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에 주목할 경제 일정들입니다. 오늘은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어닝이 발표가 됩니다.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코로나하고 모델로 맥주 브랜드를 포함한 다양한 주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겠죠. 다음 화요일에는 트레이드 밸런스 데이터하고 컨슈머 크레딧 데이터입니다. 무역 수지 데이터하고 소비자 신용 데이터가 내일 나오고요. 자, 수요일인 내일은 FOMC 미팅 미니츠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FOMC가 회의를 마친 후 회의 내용을 정리한 공식 기록,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기록한 공식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은 투자자와 경제 전문가가 미래 금리 방향과 연준 정책 의도를 읽을 수 있고요. 회의록의 내용에 따라서는 주식, 채권, 달러 등 이 금융시장 가격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8월 최종 도매 재고, 그리고 델타와 펩시코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10월 미시간 소비 심리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